서양의 환경윤리 마지막 주제로 네 번째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 지구 전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태 중심주의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 무생물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중에서 어떤 아이는 존중하고 어떤 부분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모든 존재를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뜻식으로 표현하면 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다 직접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유기체적인 자연관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자연 안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개별적인 존재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거나 그러면 인간과 동물에게도 피해가 오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의 산불 같은 것도 보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식물, 동물, 인간에게 다 피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지구라고 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개별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생명체,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상호라는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체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사상들과는 다르게 전체론적, 전일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에 살고 있는 개별적인 아이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공동체와 개별 생명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중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지닙니다. 따라서 요 전까지 생명 중심까지는 다 개별 생명체를 중심으로 했던 주장이었다라고 본다면 여기 생태 중심은 생태계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상자를 볼 텐데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분은요, 레오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책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요. 이 레오폴드는요, 대지윤리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대지윤리. 대지윤리, 대지를 윤리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이 대지라고 하는 생태계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모두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 특히 대지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가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것에 도움이 되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생태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아서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나 행위의 기준은 바로 온정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태계에 대한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그 지구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 아름다운 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 모두 고려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모든 존재, 생태계 모든 존재가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소중하기는 하지만요. 그 안에서 요것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연 환경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생태 중심주의가 무조건 개발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개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온정성과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다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태계의 윤리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하나 테일러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태계에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로 보고 있거든요. 생태계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테일러에게서는 비슷하게 인간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등하게 쓰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테일러와 유사한 표현으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선생님은 절대로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생태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간도 그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르웨이의 학자인 네스라고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스 선생님의 주장은 심층 생태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층 생태주의라고 표현을 하면서 심층 생태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생명체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존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주장한 생태윤리학자들은 어떤 환경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만을 통해서는 환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요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분들의 생태주의를 조금 더 심화되어 생태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존중하기 위한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가 큰 자를 깨달아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큰 자. 큰 자면 여러분 자하면 자하지 무슨 큰 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유기체적인 자연관에서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은 이 자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인간으로서만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연, 동물, 땅, 대지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나는 이런 아이구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아를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나는 혼자서 있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아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구성원들까지도 나의 기준으로 살펴주고 생각해줘야 돼. 도덕적으로 존중해줘야 돼. 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쓰실 때 이 자아를 꼭 앞에 셀프를 큰 대문자 이렇게 쓰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존재하는데 그 다른 아이들에는 모든 생태계의 존재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생태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태주의까지가 이제 우리가 환경윤리를 보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은 러브록이라는 학자나 롤스톤이라는 학자나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에 예전에는 나왔지만 요즘은 잘 등장하고 있지 않는 분이라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여기 부분은 이 단어는 각 환경윤리 부분이 어떻게 교집합을 이루고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 이 사상가와 이 사상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해 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양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와 그 다음에 미래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예술과 윤리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